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이제 벌써 챕터 6에 왔습니다. 제가 미리 시간 맞춰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참 뭐 변명 같지만은 정신이 없어요. 시간도 많지 않고 저 나름대로 논문 써야 되고 또 학생 지도해야 되고 어쨌든 뭐 가능한 한 여러분들 시간에 늦지 않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중간고사 18일부터 시작되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시험 볼지 목요일날 시험 볼지는 뭐 제가 결정해서 모든 것은 어쨌든 이 캠퍼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이제 전달을 합니다. 줌으로 이제 시험을 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아주 곤란하죠. 따로 시험을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줌으로 시험을 이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철저히 교과서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중요한 연수 문제,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 위주로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이제 잘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이 대면 수업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목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도 있죠. 자, 그럼 한번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참 빠른데요.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나머지 장은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시험 주간에는 한 번은 시험을 보고 또 한 번 그 시간은 그때는 그냥 휴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장의 주제는 thermochemistry, 그러니까 열화학이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는 반드시 열이 출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여기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 섹션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엔탈피, 그리고 또 칼로리메트리, 그게 이제 열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죠. 그리고 헬스의 법칙, 그리고 스탠다드 엔탈피에서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의 물질이 이제 생성될 때 그때 이제 스탠다드 엔탈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실험을 하나도 안 해도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상당히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현재 어디서 우리가 얻어 쓰느냐,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 그런 거 등등 배우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바로 The Nature of Energy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또 강의하고 연구도 뭐 상당히 오래 했죠. 30여 년 쭉 해오면서 과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과학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에너지는 말이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놀라운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에너지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전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 일하는 것도 에너지죠. 그죠? 또 뭡니까? 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다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현상들을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딱 묶고 보면은 모든 게 굉장히 명확해지는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에너지의 그 네이처 본질은 무엇이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캐패시티 능력이다. 그죠? 또는 그 히트 열을 낼 수 있는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요? 여러분들 막 바닥에다가 마찰하면 열이 나죠. 그것도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과 자동차가 가는 것과 여러분이 달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언뜻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면 어떤 물체가 높은 데 있어요. 그죠?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것도 다 에너지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에너지란 개념이 도입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내추럴 그런 뭐랄까요? 이거는 저저 또한 내추럴한 우리가 현상이라고 어 보긴 그렇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that which is needed to oppose natural attraction.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어트랙션과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뭐를 가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에너지에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제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연력학 법칙에는 이제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1, 2, 3 법칙이 있죠. 1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뭡니까?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요. 이미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단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폭포에서 높은 곳에 물이 떨어져요. 그 전기가 있어요. 그죠? 그 폭포의 그러한 그거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변하는데도 새롭게 없던 에너지가 창조되거나 또는 있던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파괴되지도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여러분 이제 아마 2학기 때 가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울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상당히 미묘하고도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그죠? 우주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제 그건데 그건 혹시 제가 2학기 때 강의할 수 있으면은 그때 다시 강의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물질 보존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앙뚜아느 라부아제가 물질 보존의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제 그것을 확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뭐 틀린 겁니다. 그죠? 왜냐, 질량과 물질과 에너지는 상호 이 변환이 가능해요. 요거 있잖아요. E equals mc square. 이게 뭐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게 이걸 처음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E는 에너지고 M은 뭡니까? 물질의 질량, C는 광속, 그죠?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는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핵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핵 분열이나 핵 융합에서는 이게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질이 이제 그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분만큼 에너지로 되면은 이 시계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다 이런 거고 또 이제 태양에서 핵융합이 다 이런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니버스 우주의 에너지 전체 총량은 컨스탄트다 일정하다 이제 그것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요?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또 키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다 써놓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말로 하면은 예전에는 위치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위치 여기 보세요. 요 A와 B라는 공이 있잖아요. A가 B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 높은 상태에 있던 그 요 A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이게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 했는데 요즘은 위치 에너지란 말 안 씁니다. 그죠? 왜냐 위치 에너지 이게 뿐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조성으로부터 우리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굳이 이거를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라면 포지션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좋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어, A와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이게 A의 포텐셜 에너지가 B보다 이제 높죠. 그죠? 요만큼. 그죠? 높이 차이만큼 요게 A가 높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운동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는 키네틱 에너지는 뭡니까? 2분의 1 mv 스퀘어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얻어지는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다가 물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크죠. 그렇지만 B는 여기에 누워 있으니까 이거는 정지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딱 이렇게 손을 놓으면은 밑으로 쭉 내리면서 그때의 위치 에너지가 A가 이제 B와 충돌을 하죠. 그죠?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A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B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쳐보십시오. 그래서 A는 B를 딱 쳐내고 B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A는 어때요? 이만큼 여기에 정지된 상태로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것이 에너지가 A에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B에게 전달됐구나.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요 언덕 약간 좀 낮은 언덕에 올라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A의 위치 에너지, 잠깐만, 저도 잠깐만 그러네요.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A가 그 에너지가 이제 B에 전달됐는데 B가 이제 또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만큼, 그죠? 근데 높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A 높이만큼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왜 그러냐? 이게 어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B에 전달되는데 B를 구성하고 있는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그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에너지를 받아서 열도 오르고 그죠? 온도도 오릅니다. 또 뭡니까 여기 언덕으로 올라가려면은 여기 이제 마찰 있죠 마찰 마찰열로다가 또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되지만은 이제 요 두 개만 갖고 볼 때는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A의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낮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의 여기 이제 딱 치면은 B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 있죠. 원자라면 원자가 에너지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심하게 막 진동할 수 있어요. 그죠? 에너지를 받으니까. 또는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여기에는 겉보기는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는 여기 그 마찰이 없으면 몰라도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마찰 일로다가 또 A가 갖고 있던 원래의 포텐셜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높이만 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B와 충돌해서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B의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프릭셔널 에너지, 그죠? 어, 이제 그것도 있어요. 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B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열 에너지 뭐 그런 거 등등 우리가 측정하기는 진짜 힘들지만은 그런 거 다 더하면 똑같다. 전후가 똑같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요 그림은요 저 책에 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따질 때 그 여러분들 보통 뭘 따지냐면요 열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열이 왜 에너지냐
여러분 단위를 주의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의 단위는 뭐죠? 칼로리죠. 칼로리. 줄. 그죠? 요즘은 다 줄. SI 단위가 줄입니다. 에너지 단위도 줄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나 줄이나 이퀴밸런트한 거예요. 그죠? 그 컨버전 팩터만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에너지 단위로. 그죠? 그래서 열도 하나의 에너지 형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 움직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인다. 움직이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거는 일이라고 그러죠. 일. 여러분 뉴턴의 운동 방식 보면은 어, 에너지 또는 일은 어떻게 정하죠?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했을 때 그게 바로 에너지죠. 그게 일이죠. 일인데 일도 단위가 에너지 단위랑 똑같아요. 그죠? 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이나 히트, 열이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참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음? 열하고 일하고 그죠? 불 때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는 거하고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렇지만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왜냐 그 단위 분석만 해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에너지를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런 배터리에다가 쳐보세요. 배터리는 뭡니까? 그 내부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배터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배터리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왼쪽에는 배터리에다가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난리 납니다. 이거. 음? 배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캐소드, 에노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를 순전히 열로다 바꿀 수도 있고 순전히 일로다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100% 이제 근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열로 바꾸느냐? 여기다 그냥 철심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합선.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 합선시킨다고. 합선, 뭐 단락이라고 하죠. 단락 또는 그 뭡니까? 저 영어로 말하면 숏 서킷, 그죠? 서킷을 짧게 한다. 이게 직접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여기 이제 스위치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전류가 흘러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전압이 2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압 나누기 저항이죠. 저항이 거의 제로니까 뭐 어마어마한 전류가 흘러서요. 이거는 금방 이게 수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해요.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이렇게 에너지를 순전히 열로다가 바꿀 수 있고요. 저 반면에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 선풍기에다 연결해 보세요. 선풍기에다가. 그러니까 선풍기가 막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움직이니까 뭡니까? 일이죠. 일. 순수하게 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잘 따라오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배터리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이걸 열로도 이게 우리가 바꿔 변환시킬 수 있고 일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에너지 총량이 일정한데 무슨 얘기냐? 여기는 에너지 총량은 근데 여기다가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떠한 이 저항을 집어넣는다고 해보십시오. 저항의 전류가 통하면은 이게 이제 히팅이 되죠. 히팅은 뜨거워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줄 히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용어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극단적으로 열로만 이쪽은 일로만 바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열과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에너지가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열과 일을 에너지 단위로 바꿔서 더하면은 여기 원래의 여기 배터리에 이제 들어있는 에너지 양과 같다.
이제 그거죠, 그죠? 반면에 음? 어, 여기 있는 배터리 에너지를 전부 다가 우리가 어, 열로 바꾼다, 일로 바꾼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 제가 이제 말이 약간 좀 여러분들 이야기 어렵게 됐는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펑션. 이게 뭐냐면은요. 스테이트 펑션은 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만 알려지면은 그 중간 과정은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한 값을 그죠? 하나의 성질인데 그 경로에는 무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보세요. 여기는 배터리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열과 일로 두 개 쓴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에너지는 뭐 그래서 다 소모했어요. 그죠? 열로 다 소모하던 일로 다 소모하던 다 소모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 그 경로에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 선풍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히터를 달아가지고서 열과 일로 동시에 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 총량, 에너지 다 쓰면은 그 양은 써진 양은 일정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 있는 히터와 또는 여기 있는 저 선풍기 그쪽으로 그러니까 열과 일로 나눠서 간다 이겁니다. 나눠서.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우리가 열과 일로 적당히 우리가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 열과 일 자체는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일단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을 10으로 하고 2를 90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는 100이라는 이렇게 원래 에너지를 그죠? 아니면 열을 20으로 하고 2를 80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과 1은 그죠? 아무리 해도 여기 있는 100을 도저히 못 맞추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열과 1을 합하면은 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에너지라는 것은 세트 펑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경로에 무관한 성질이다. 그죠? 오직 현재 상태만 관여한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 상태 거기에 이제 상관없이 경로에 무관하게. 그렇지만은 그 열과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트 펑션은 그 경로에 무관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를 뭐 히터를 강력한 걸 달아서 뭐 80을 썼다 이거요. 그럼 어때 여기는 100이니까 나머지 20은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그죠? 음? 그죠? 그렇지만은 에너지는 전체가 어쨌든 100이 써졌어요. 그죠? 여기는 총량.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상태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 나중에 이제 금방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해시 법칙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스테이트 펑션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스테이트 펑션. 거기에는 엔탈피가 있고요. 엔트로피가 있고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열화학에서 나오는 거. 근데 엔트로피와 깁스 프리 에너지는 2학기 때 이제 배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어요.